위에 한번 보세요. 윈도우에 직접 클릭해 보세요. 윈도우 메뉴. 윈도우 메뉴? 네, 위에 메뉴 있잖아요. 파일 있고 뭐 에디트 있고 뷰 있고 그죠? 네. 예, 거기 윈도우에 프레퍼런스가 이제 단축키 환경 설정이에요. 프레퍼런스 여기에 쇼컷이 있죠. 쇼컷 밑에서 세 번째 있네. 쇼컷 필터 부분에다가 영어로 이제 메이크 그룹 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명령어가 나올 겁니다. 메이크 그룹 밑에 있네, 그죠? 그거 클릭해주고 오른쪽 빈 칸에다가 거기 애드 쇼컷에다가 단축키는 그냥 간단하게 G로 영어 한 글자랑 뭐 컨트롤 알트 이런 거 되거든요.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오른쪽에 이제 이미 돼 있다는 건데 뺏어오는 거예요. 예스, 네, 예스. 이런 식으로 안 돼 있는 애들을 단축키로 몇 개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안 돼 있는 애들이 이제 또 작업물이 많다 보면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래서 숨기는 거 하이드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드는 H로. 그 다음에 숨겼으면 다시 언하이드 해야 되잖아요. 요거는 Shift H로. 이렇게 일단은 세 개마다 먼저 OK 누르시면 바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내가 이런 애들 이제 숨긴다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거나 H 누르면 하이드가 되는 거예요. 연습은 그룹이 아니다 보니까 선만도 하이드가 돼요. 그죠? 따로따로. 하이드 언제 써요? 제가 단축키 H 눌렀어요. 아니, 어쩔 때 쓰냐고. 작업에 방해가 되면 다 숨기는 거죠. 아, 숨겼다 다시. 네, 다시 예, 그때마다 작업하기 편하게 하려고 숨기는 건 뭐. 그 다음에 언하이드는 원래 어디 있냐면 에디트에 언하이드 올 여기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Shift H로 해놓은 거죠. 원래 하이드는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 느리잖아요, 그죠? Shift H 그래서 클릭한 다음에 H 누르면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당연히 요거 작업하다 보면 얘 필요 없으니까 그죠? 걸리적거리면 다 그냥 하이드 했다가 다시 취소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요 녀석을 2등분 복사. 네. 네. 무브 컨트롤 나누기 2 하시면 되겠죠. 모르겠어요. 음, 아, 그때는 못 들었어. 요거 선택 네. 그 다음에 무브 컨트롤 누르면 복사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끝점 잡아다가 여기 끝점 클릭 나누기 2 엔터. 아, 네. 지금 그거 하라고요? 네. 컨트롤 키를 눌러야만 이제 무브가 아니라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클릭해주고 나누기 2 엔터. 이렇게 등강적으로 복사를 해주시고 이제 오른쪽에도 기둥이 있으니까 해줄 건데 지금 보면 얘가 너무 짧아.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더 늘려야 돼. 얼마를 늘리냐면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가운데 포인트 찍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옮길 때 찍어주는 건 없는 거예요? 캐드처럼? 포인트를 찍어준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아, 그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이 네모에서 가운데, 지금 이 기둥 하나가 가운데 있잖아요. 기둥 가운데 있죠. 네. 그 포인트를 캐드에서 찍어주잖아요. 중간 포인트. 캐드에서도 저절로 찍어주진 않고요. 오스냅을 지정을 해야만 찍어주잖아요. 그죠? 여긴 없어요? 여기도 있죠. 여기도 중간은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아, 근데 얘를 끌 수는 없어요. 캐드는 스냅을 F3 누르면 껐다 켰다 하는데 얘는 무조건 잡혀요. 끝점이랑 중간점이랑 교차점은 무조건 잡혀요. 그러면 이 네모를 만약에 중간점으로 그냥 제가 그렇게 나눠 복사 안 하고 얘를 가져온다. 가져온다 하셔도 되죠. 근데 한참 찾아야 되겠죠. 이게 찾아야 돼요. 가운데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쭉 옮기다 보면 가운데 이렇게 여기 딱 붙겠네요. 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캐드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점을 내가 찾아야지 뭐 알아서 그냥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니죠. 네네. 그죠? 이렇게 고차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얘도 그룹이잖아요. 네. 솔리드 그룹. 그룹은 좋은 게 말 그대로 선택하기도 편하지만 여기 솔리드란 말이 붙어 있으면 최적을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부피.
그죠? 콘크리트 용량을 알려주는데 물량을 얘가 이제 지금 바닥을 만들다 보니까 잘못 만들었어.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내가 그룹으로 만들지 않은 녀석들은 잘못 만들었으면 푸시풀로 이렇게 늘리면 돼요. 네네. 근데 얘도 이제 확대해서 푸시풀로 옆으로 늘리려고 하면 안 된다고 나와요. 그룹은 네. 곧바로 푸시풀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스페이스바 선택해서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녀석 그룹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얘만 빼고 나머지 흐리게 되죠. 아, 네. 얘가 그룹 편집 상태예요. 에디트 그룹 상태. 아, 근데 내가 지금은 셀렉트가 아니라 푸시풀인데 이때는 더블 클릭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네. 이때는 내가 스페이스바 눌러서 선택 툴로 바꾸시든 아니면 이 상태에서는 마우스 우클릭 누르시면 에디트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메뉴를 따로 띄워서 그 다음에 그러면 그룹이 잠깐 해제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늘려서 작업을 끝냈어. 그 다음에는 그룹을 닫아 주셔야 돼. 두 가지 방법이 이 상태에서 내가 ESC 누른다고 그룹이 닫히진 않아요. 다시 또 우클릭 누르시면 클로즈 그룹에서 닫든가 아니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ESC를 누르거나 빈 땅을 클릭하거나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에디트 그룹으로 들어갈 일은 거의 없다는 거죠. 왜냐면 뭐 스페이스바 눌러서 그냥 더블 클릭하고 또 스페이스바 눌러서 ESC 누르면 그룹이 닫히니까. 네. 이게 그룹이라는 게 이렇게 서로 눌러붙지 않고 언제든지 얘만 지우거나 하기도 편하고 내가 높이를 바꾸고 싶으시면 그냥 해당 녀석을 더블 클릭해서 하던 대로 푸시풀로 높이를 조정하면 된다. 네. 근데 요거 작업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들 어려워하신다는 거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얘를 한 5천 정도 바닥 슬라브를 푸시풀로 치수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원래는 입력하신 거예요? 안 했어요. 네, 원래는 그쵸? 수치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밖에 클릭하시면 되고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얘를 뭐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어떻게 돼요? 얘만 선택이 되겠죠. 네. 점선으로 하게 되면 안 되죠. 그렇죠? 파랗게 선택 이렇게 온전히 들어오는 얘들만 무브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눌러다가 나누기 2개 이렇게 기둥이 1층 그 골조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2층 슬라브는 어떻게 만들어요? 새로 그려도 되고 복사해도 되겠죠 뭐. 그죠? 요거 선택해서 무브 컨트롤 누르면 복사가 되죠.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겠죠. 만약에 파라펫이 있다. 파라펫 뭔지 알죠? 네. 파라펫.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파라펫 벽을 따로 네. 사각형을 그리기 힘들면 뭐 200짜리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그어서 렉탱글로 하나씩 이런 식으로 뭐 600 만든 다음에 어떻게 돼요? 트리플 클릭해서 G 누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만드셔도 되고 얘를 편집 상태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옵셋 그죠? 클릭하고 안쪽으로 200 그러면 어떻게 돼? 면이 이렇게 두 개에 나눠지죠. 푸시풀로 얘를 뭐 400이든 이렇게 올리고 어떻게 스페이스바 눌러서 ESC 누른 다음에 그룹을 닫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건물은 뭐 슬라브, 기둥, 바닥, 벽 이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녀석이 한 번에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로따로 그룹으로만 내가 한다 그러면 얘는 그냥 레고 조립하듯이 언제든지 옮기고 지울 수가 있으니까 작업이 쉽다는 거예요. 한 덩어리로 만들면 정말 골치 아파요. 근데 메스는 그렇지 않죠. 메스는 그냥 이 녀석을 내가 속을 지어보면 껍데기만 있는 거야.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우리가 그 왁구만 그냥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거 신경 안 쓰고 이리저리 조립해서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죠. 얘도 푸시풀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푸시풀 내리려고 하면 안 돼. 그룹이구나. 더블 클릭해서 푸시풀로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남는 애들은 지우개로
이런 선들을 지워주시면 면이 알아서 삭제가 되죠. 이럴 때 보시면 이걸 하려고 그랬더니 애 앞에 있는 애들 잠깐만 걸리적거린단 말이야 이게. 그죠? 그래서 이게 해서 이거 하기 전에 미리 하이드를 할 걸 이래도 되지만 또 이제 중요한 명령어가 내가 이 녀석 그룹을 더블 클릭을 해서 편집을 할 때 나머지 애들이 흐리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숨게 하이드 되게. 뷰 메뉴에 보시면 컴포넌트 에디트에 요거에 요게 굉장히 이제 작업할 때 거의 이제 필수 중에 필수인데 요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메뉴가 숨어 있다 버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룹 편집할 때 사람들이 이제 익숙치 않다 보니까 요걸 안 써요. 요거는 이제 컴포넌트는 아직 설명 안 드렸지만 그룹이랑 컴포넌트가 있는데 그룹이나 컴포넌트를 에디트 할 때 이건 지금처럼 이렇게 편집 작업을 할 때 하이드 숨겨요. 뭐를? 모델의 나머지 애들을 이렇게 뿌연 애들을 자동으로 클릭하게 되면 하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처럼 하이드 명령을 따로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언제만 이게 작동을 하냐면 내가 그룹이나 컴포넌트를 더블 클릭해서 편집할 때만, 그리고 편집이 끝나면 다시 자동으로 나오죠. 여기 지금 내가 이거 바닥 슬라브 해야 되는데 슬라브를 더블 클릭하는 순간 나머지 애들이 하나도 안 나와. 근데 이거 기둥이 보여야 뭘 편집을 하지. 그러면 다시 얘를 체크를 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껐다 켰다 하기가 힘드니까 뭐예요? 단축키로 또 잡아 놓는 거라. 기본 값은 흐리게 보이는 게 기본 값이에요. 윈도우의 프레퍼런스에 여기다가 그 명령어가 hide rest of model이에요. 요거 굉장히 간단하고 자주 쓰기 때문에 ESC 밑에 보시면 이렇게 물결 있고 점 같은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눌러서 인석으로 할 거예요. 플러스 OK 눌러서 그 녀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위에 지금 방금 만든 요 녀석 내가 원하는 그룹을 더블 클릭을 하시고 걔를 눌러보는 거예요. 물결을 또 눌러보면 또 누르면 보였다 안 보였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상하게 초보자들이 잘 안 쓰게 된다, 쓰다 보면. 그래서 어렵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걸리적거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게 단축키로 만들어 놓으면 작업을 상당히 초보자들은 이걸 이제 내가 정확하게 막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작업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숨기면 되는데 그 생각도 잘 안 들어요 또 초보자들은. 그러면 이제 요번에는 여기 이제 이렇게 골조가 쓰면 여기다가 내가 외벽을 붙이게 되면 그냥 건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기둥 사이에다 이렇게 벽지를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밖에다 붙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벽을 뭐 안쪽에다가 내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인면으로 그려도 되고 아니면 평면에서 그려도 되는 거죠. 여기서 줄자로 이렇게 내가 여기 사이를 좌표로 외울 수는 없어요. 그걸 머릿속에서 생각할 사람은 없다는 거지. 그냥 줄자로 먹을 띄우는 거예요. 벽지 두께 그냥 뭐 200이야. 그러면 R 여기 사각형에서 대각선으로 그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올리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잊지 말고 그룹으로 지정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거의 100% 이제 초보자분들은 그룹을 지정하는 거를 까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룹 지정하라고 해서 했는데 대부분 또 뭐냐면 트리플 클릭을 해야 되는데 더블 클릭하고 그냥 그룹을 지정을 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얘가 이렇게 남아와요. 이런 경우가 유리도 그렇고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룹을 편집을 할 때는 에디트 그룹이지만 아예 그룹을 폭파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익스플로드예요. 우리가 트리플 클릭을 해서 그룹을 하게 되면 물결 넣어보면 당장 알죠. 내가 제대로 했구나. 근데 내가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창문을 뚫으려고 해. 가로로 긴 창을 여기다가. 그래야 이제 유리창을 꽂잖아요. 유리창을 한 번에 꽂을 수는 없어요. 일단은 벽체를 뚫고 그 다음에 유리창도 창틀 따로 유리 따로 이렇게 다 그룹으로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지금 창문을 한번 뚫어보는 거예요. 위치를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줄자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룹이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내가 푸시풀 편집이 안 되는 거야. 여기다가 사각형을 그린다고 푸시풀이 뭔가 지금 겹쳤잖아요. 그리고 그죠? 뭔가 느낌이 그냥 벽지 내가 그룹이 아닌 녀석은 여기다 면에다가 직접 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 면이 날려지죠. 근데 얘는 그룹이니까 따로 노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그룹을 더블 클릭을 하셔야 되는 거지. 네. 그룹은 무조건 더블 클릭을 해야 높이도 바꿀 수가 있고 구멍도 뚫을 수가 있다. 이게 가장 단순한데 역시 이거를 또 100% 초보자분들이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계속 밖에다가 그려. 라인을 여기다 그린다고 면이 잘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이 두껍잖아요. 네. 이건 안 잘린 거예요. 면에 대고 내가 선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엣지가 돼서 선이 얇아요. 그 선 두께만 보면 내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룹 밖에다가 그린 선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얘를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면이 선택이 돼야 뚫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룹이 2중, 3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한 번만 한다고 무조건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몇 번이 됐든 간에 무조건 면이 선택이 돼서 여기다가 이제 뭐 도면이 표시를 하든 내가 이제 의도하는 게 있겠죠. 여기서 드래그해서 내 기둥 이렇게 길게 여기서 또 치수도 이렇게 역시 렉탱글로 요걸 따라서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푸시풀로 녀석을 이렇게 클릭해서 뚫어야 되는데 이쪽 엣지가 안 보이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어떻게 뚫느냐면 이렇게 좀 작대해서 푸시풀로 클릭한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요 안에서 온 페이스라고 그래서 밀고 들어가면서 저 반대편 페이스를 얘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네. 이때 클릭을 하면 또 뚫려요. 푸시풀 할 때 내가 치수를 입력하셔도 되고 얼마? 200이었잖아. 200을 입력하셔도 되고 이렇게 반대편 엣지를 해도 되고 근데 지금은 엣지가 안 보이니까 여기 사각형 틀 안에서 왼쪽 구석을 이렇게 푸시풀로 클릭을 한 다음에 옆으로 삐딱하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온 페이스라고 나온다. 이때 클릭을 하면 뻥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룹을 내가 빠져나온 거죠. 가이드라인을 계속 써야 돼요.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무지하게 많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씩 지우기보다는 내가 얘를 지우려고 딜리트 누르면 어떻게 돼? 맞아요. 그룹 안에다 그리는 것 때문에 다 지워져요. 에디트에 보시면 딜리트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 누르면 가이드라인만 지워지는 거예요. 인석은 언제든지 내가 더블 클릭해서 창문 오프닝을 늘릴 수도 있고 지우고 싶다 클릭해서 이렇게 닫아버리면 다시 닫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리창은 어떻게 해요? 지금 창문이 너무 기니까 더블 클릭해서 조금 길게 뽑아 봅시다. 그러면 내가 이미 옆에다가 또 뚫고 싶었어. 원래는 한 번에 뚫었어야 되는 해보니까 이걸 또 뚫는다고 그래서 요 녀석을 이렇게 요거 스타일에 보시면 엑스레이가 있거든요. 잘못 선택하면 저 뒤에 있는 것도 선택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초보자분들이. 그래서 너무 넓게 하면 일단 안 되고 여기 이상한 게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내가 얘만 되는 거 보면 요 뚫어진 상태를 무브 컨트롤로 복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뚫어질 것 같은데. 안 뚫어져요. 그러네. 면도 구분도 안 되고 아주 골치 아파져. 그죠? 이게 뚫어진 상태로 안 되니까 여러 개 뚫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것도 내가 요번에는 이 중간에 있는 빵빵이 창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닫아도 되지만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면 지금은 뭐예요? 물결무늬 누르면 얘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냥 드래그해서 딜리트 누르면 뚫려요. 내가 여기 좁고 긴 창을 여러 개 뜬다 그러면 하나 하고 푸시풀하고 또 그리고 이러면 무지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창문 들어갈 부분을
미리 뚫지 말고 무브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나누기 아까 배운 거 3개 이렇게 한 다음에 나누기 4개 푸시풀을 하는 거예요. 삐딱하게 엔터.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뭐다? 푸시풀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맨 마지막으로 한 값을 기억을 한다. 언제? 더블 클릭을 할 때.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그러면 이 두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더블 클릭하면 동그란 창이든 네모난 창이든 계속 P 더블 클릭하면 뚫리는 거예요. 지우는 건 이렇게 윈도우 드래그로 딜리트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한꺼번에 삭제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했듯이 한번 좁고 긴 창을 원하는 비율로 한번 저 벽체에다가 뚫어 보세요. 다중복사도 연습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여러 개 복사를 하는 거죠. 면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면을. 가운데 면을. 가운데요? 네. 사각형 뚫리는 부분은 면을 선택해서 복사를 하셔야 해요. 셀렉트로. 아, 예, 그쵸? 가운데 꼭 그쵸? 그 부분을 무브 컨트롤 눌러서 무브가 M이죠? 네. 명 눌렀는데 안 돼. 무브를 누르셔야 된다고요. 무브 M 복사 명령을 내리셔야지. 선택을 일단 하시고 선택이 안 돼 있으니까 스페이스바로 예, 선택을 해주시고 무브를 하셔야지. 무브. 네. 예,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사 모드가 되죠. 이렇게 이미전 말고 항상 온 끝점들을 선택을 출발점을 예, 클릭해 주시고 저 반대편에 그죠? 적당히 클릭하고 슬래시 그 다음에 이제 푸시풀로 첫 번째 창문 부분을 뚫는 거예요. 얘가 밀고 나가면 계속 한없이 가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 항상 이렇게 움직여 보면 온 페이스라는 게 떠요. 그죠? 이때 더블 클릭하고 예,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푸시풀한 값을 얘가 기억을 해요. 그 다음에 그룹을 닫아주면 되죠.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밖에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에디트 그룹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유리창은 여기다가 또 꽂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공사하는 방법이랑 똑같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시공법을 모르면 모델링하기 힘들어요. 인테리어든 건축이든. 시공 순서도 거의 공사랑 똑같이 하셔야 되고. 창문은 여기다가 렉탱글로 따라 그리겠죠. 옵셋으로 뭐 6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푸시풀을 하시면 안 된다. 기본 원칙은 이거예요. 한 번에 하나 할 때는 내가 두께도 생기고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나눠져 있거나 옵셋을 하게 되면 지금 면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푸시풀을 하게 되면 두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멍이 뚫려요. 우리가 위로 하게 되면 얘가 올라온 것 같지만 밑에도 구멍이 뚫린단 말이야. 접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이제 바깥쪽에 있는 것부터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미리 그룹을 나눠주면 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델링은 그냥 무조건 내가 인면을 그리고 바깥쪽 것부터, 그럼 안쪽 것부터 그룹 만들면 어떻게 되는데요? 구멍이 이렇게 막혀요. 바깥쪽 것부터 원래는 이제 면을 하나 선택하잖아요. 우클릭하면 메이크 그룹 메뉴가 안 떠요. 면 하나는. 그래서 이게 더블 클릭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단축키 만들었잖아요. 메이크 그룹은 G로. 이 녀석은 에디트에 있는 메이크 그룹이거든요. 요거 이 녀석은 면 하나만 선택을 해도
그룹이 돼요. 그래서 그냥 선택만 하고 G 누르면 그룹이 되는 거예요. 얘도 그룹으로 이렇게 미리 한 번에 하나씩 다 나눠서 그룹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해당 그룹을 선택 툴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원래 이 상태지만 뭐예요? 물결을 눌러서 내가 120 엔터 두께 주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ESC 누르고 더블 클릭으로 유리창도 두께가 얇지만 반드시 두께를 주셔야 된다. 푸시풀로 20mm 주고 엔터 스페이스바 치고 또 ESC 누르고 이런 식으로 다 부피를 가진 녀석들로 따로따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도록. 그 다음에 이제 창문은 이제 다 똑같잖아요. 이거 네. 미리 색깔을 칠하셔야지 나중에 칠하려고 그러면 일이 너무 많아요. 미리 칠한 다음에 복사하시는 게 당연히 편하겠죠. 머티리얼에 여기 리스트 보시면 여기 있는 재질들을 내가 뭐 색깔이며 뭐 벽돌인 거 쓸 수 있는데 좀 후져 가지고 일단 초보자 말고는 여기 있는 걸 거의 안 쓰는데 뭐 색깔은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색깔을 쓰셔도 되고 요 버튼 있어요. 크리에이트 머티리얼 누르면 직접 조제해서 쓰셔도 되고 이건 편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눌러서 여기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여기 페인트 통으로 바뀌잖아요. 그냥 여기 밖에다 클릭하시면 되고 그럼 유리는 어디서 나느냐? 유리는 여기 보시면 글래스 앤 미러에 이 파란색 유리 부으면 돼요. 유리 색깔인데 너무 촌스럽다. 현재 지금 요게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다른 녀석 하다 보면 여기 선택이 바뀌어요. 그럼 내 유리를 바꿔야 되는데 스포이드를 누르시고 얘를 클릭하면 유리를 선택을 해줘요. 그러면 에디트 가서 요게 이제 색깔을 바꾸시면 되는 건데 요 지금 컬러 휠은 정확하게 색깔을 바꾸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피커를 HLS 클릭을 해주시면 요거는 이제 포토샵에 있는 컬러 모드에 휴, 세츄레이션, 라이트니스에서 요게 색상, 채도, 그 다음에 명도, 그죠? 유리 같은 경우는 채도도 이렇게 낮고 좀 약간 어둡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일단 색깔은 내가 원하는 걸 칠하게 되면 나중에 언제든지 여기 셀렉트에서 스포이드를 눌러서 어떤 재질이든 다시 입히는 게 아니라 색깔을 바꿀 수 있으니까 색깔 먼저 똑같은 애들은 같은 색깔로만 지정해 주시면 된다.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붙어 있지는 않죠. 무브로 끝을 잡고서 이렇게 가다 보면 중간쯤에 얘가 탁 붙겠죠. 근데 지금 여기가 60인데 60이 정확히 센터는 아니에요. 유리가 두께가 20이 있다 보니까 60에서 10을 뺀 50만큼 가면 이제 정확히 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녀석이 따로따로 돼 있죠. 근데 내가 유리창 끼울 때 이거 두 개를 선택하려고 그러면 컨트롤 키를 더 눌러야 되고 뭐 번거롭단 말이야. 빼고 복사할 수가 있으니까 요 창틀이랑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유리 그룹을 다시 한번 그룹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선택하기 편하게 그냥 언제든지 내가 너무 이중으로 돼 있으면 우클릭 눌러서 익스플로드 깨면은 한 단계씩 깨져요. 깨트리는 건 쉬운데 붙은 녀석을 골라내는 건 정말 어렵다. 그래서 얘를 무브 선택한 다음에 무브 컨트롤 누른 다음에 여기서 여기 클릭을 해주시고 줄여서 별표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네 개 더 별표 4 엔터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건물이라는 게 무브를 해보면 이렇게 위쪽으로 그죠? 이렇게 슬라브랑 기둥이랑 벽이랑 창문이랑 이런 식으로 다 나눠진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야 내가 막 철거도 하고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얘를 온 한 덩어리로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근데 초보자분들이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무쪽 만들다 보면 얘가 한 덩어리가 돼 있어. 그러면 나중에 고생을 좀 한다는 거죠.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아니요, 지금은 없. 지금은 없어요. 그렇죠? 해보셔야 돼. 네. 그러면 일단은 요 녀석을 만들었는데 내가 얘를 뭐 90도 돌리고 싶을 때도 있고 뭐 좀 변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일단 회전. 선택해서 무브는 뭐 쉬워요. 그죠? 원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면 복사되는 거니까 뭐 그거는 쉽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전. 회전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선택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다. 왜냐면 무브든 로테이트든 간에 얘가 스치고 지나가면 자동 선택이 돼서 상당히 얘가 잘못될 일이 많아요. 반드시 스페이스바로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로테이트가 위에서만 회전하는 게 아니죠. 3차원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 축 색깔을 잘 보셔야 돼. 각도기를. 이 까만색은 뭐냐면 기울어진 경사면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한번 돌리고 나면 이건 언두 말고는 원래대로 못 돌려요. 네네. 하게 되면 얘가 막 색깔이 옆면에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녹색이란 얘기는 뭐냐면 얘가 건물이 중심점 클릭하고 시작점 클릭하면 이렇게 돈다는 뜻이야. 우리는 파란색일 때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꼭지점 돌리려고 그러면 얘가 좀만 움직이면 파란색이었다 빨간색이었다 지 맘대로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얘가 기울어진 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까만색일 때 절대 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쓸 게 키보드 방향키. 키보드 방향키 오른쪽 왼쪽 위쪽. 오른쪽은 내가 빨간색이라고 했잖아요. 라인 그릴 때, 복사할 때, 사각형 그릴 때, 로테이트 할 때 무조건 이 키보드 방향키로 축을 고정시켜주면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위쪽. 위쪽을 누르면 어디다 가져야 돼도 이 각이 안 바뀌죠. 여기 중심점 클릭하고 시작점 마우스 여기. 그럼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피벗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이쪽으로 마우스를 주고 이쪽으로 90도요. 90도 이렇게. 당연히 여기다 대면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돌겠죠. 근데 회전하는 게 아니라 이쪽 기준으로 클릭하고 출발점 클릭한 다음에 로테이트가 아니라 로테이트 회전하고 싶은데요. 무브처럼 컨트롤 키 한 번만 눌렀다 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누르면 로테이트가 되겠죠. 컨트롤 키는 복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각도를 입력하셔도 되고 이렇게 탁탁 걸리니까 클릭. 이것도 똑같이 아까 별표랑 나누기 있었잖아요. 별표 3개 그러면 3개 더 360도가 이렇게 회전 복사가 되죠. 선택한 다음에 로테이트. 중심점을 잡는데 각도기가 지 맘대로다. 오른쪽은 빨간 축, 왼쪽은 녹색, 위쪽은 파란색. 중심점 클릭, 시작점 클릭, 이렇게 복사가 필요하면 컨트롤 눌러주면 되고. 여기까지가 그죠? 기본적인 명령이 이제 다. 그래서 웬만큼 지금 요것만 다 숙지를 하신다 그러면 웬만한 이제 뭐 이런 메스들은 충분히 만들 수가 있죠. 근데 뭐 한 번에 솔직히 응용이 잘 안 되긴 하겠지만 동영상 한번 다시 돌려보시면서 아무튼 요거 한번 만들어 보시면 돼. 첨사부터 내가 치수를 가지고 요런 형태 한번 밀고 땡기고 한번 만들어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룹으로 지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